근데 이게 김치찌개가 이게 한 그릇에 1,900원이네요. 와, 싸다. 이런 데 손님이 이렇게 많네. 근데 고기가 괜찮네, 이게. 이제 또 방송 나와요. 미나리도 집어줘. 또 먹으면 또 들어가게 돼요. 유튜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인주 기자입니다. 3월 12일 수요일 오늘의 이야기, 광주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을 GS 자이 이 본사에서 이 광주 호남 이 파견돼서 사업을 관리하고 계시는 이 직원분들과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이 자이 사업장이 상무 센트럴 자이, 우남 자이 포레나, 나주 자이, 또 순천 익산 5개 현장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이 건설사 업계 내부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광주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있느냐, 건설사 상황들은 어떻냐, 이제 이런저런 좀 나눈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비롯해서 오늘 하루 광주의 이 경제 소식들을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건설사들이 올해 상당히 이제 긴축 재정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현장들 대수심 일을 안 벌려고 한다. 큰 기업들, 대기업, 또 일군 기업들 아니면 중소 건설사, 특히 지방에 소재를 둔 건설사들은 법정관리 부도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가 좋았던 시절, 이 광주의 이 빈땅만 보면 크고 작은 아파트, 오피스텔 사업들 계속 짓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부메랑이 된 시기가 이제 지금입니다. 이 부메랑 계속 맞고 체력이 허약한, 또 무리하게 방만하게 경영했던 그런 회사들은 쓰러지고 있고 넘어지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GS 건설, 이 GS 자이, 뭐 순살 자이 그 사고가 있었죠. 사고가 있은 이후로 좀 데미지를 입었었는데, 그래도 큰 회사다 보니까 이 자본력과 이 저력을 바탕으로 지금 사업들 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은 미분양이 안 나는 좀 그런 현장들만 골라서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크게 데미지는 없다고 하는데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GS 자이 본사 직원분들 3분과 점심을 한 내용이었는데,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이제 지금은 신중해서 선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남방직 부지 어떤 건설사들 올 것 같으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레미안은 사실 좀 물 건너갔다. 이제 그런 이제 업계 이야기입니다. 아주 확실하게 통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삼성 레미안이 광주에 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성 전남방직 이 전남방직 부지에 들어갈 시공사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이 포스코 또 자이 이렇게 좀 이야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 대우건설도 이 소식도 나오고 있고, 현대건설도 입찰 의향서를 보냈지만 실제로 업계에서는 이 포스코 또 GS 자이 이 정도 수준이 조금 유력하게 이제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상황이 진행이 됐습니다. GS 자이가 신가 재개발 이 사업장도 지금 들어가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빅그린 사업단 신가 재개발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GS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발을 빼려고 하는 그런 좀 뉘앙스, 그런 느낌들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점심 때 들었었던 이 GS 자이, 또 대기업 건설사, 또 지방
부동산 시장 이 들었던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자, 두 나눠보겠습니다. 번째 소식도 이 건설사 이 현대 엔지니어링, 예, 여기가 지금 큰 사고가 났습니다. 이 고속도로 이 교량이 붕괴되면서 이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아마 그 뉴스 보셨던 분들은 충격을 받았죠. 이 고속도로 가면 이 높은 교각에서 이 설치하는 그런 작업들인데 이 교량 그 상판이 무너지면서 꽤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브랜드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과 현대 엔지니어링, 이 고속도로 사고 이후로 딱 보름 만에 또 이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난 안타까운 또 일이 발생했죠. 전국 공사 현장은 지금 작업이 스톱이 됐습니다. 안전대책 수립, 재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좀 사회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는 사실은 현대 엔지니어링 현장이 또 대형 현장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타워 크레인들이 좀 멈춰 섰더라고요. 여기 지금 중해 힐스테이트, 이곳 2블록, 3블록 이 공사 현장 1466세대 공급하고 있는 공사 한참 진행 중인데 공정률 25%, 그리고 첨단 3 힐스테이트 현대 엔지니어링 여기도 1520세대, 이 합치면은 이 한 3000세대 조금 안 되는 이 광주 사업장 현대 엔지니어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들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사를 오랫동안 이제 멈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이참에 이제 안전 점검, 문제되는 상황들이 있나 조금 이제 지켜보면서 안전이 담보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뭐 안전계획 관리 또 재수립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또 점검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진짜 안전사고가 정말 문제고 광주 분들에게는 이 트라우마 같이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정 아이파크 학동사고역, 이 건물 붕괴 과정에서, 이 철거 과정에서 붕괴되면서 이 버스 타고 있었던 우리 광주 시민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었던 그 기억들, 채 떠나기 전에 화정 아이파크, 거의 뭐 아파트 다 지은 상황에서 상층부가 무너지면서 거기서 또 6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이제 충격적인 후진국형 이 사고들이 우리 건설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특히 광주. 그래서 광주 분들은 이 건설 현장 사고가 좀 트라우마 같이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안전 문제를 좀 담보해서 행복한 아파트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건설 노조. 이 건설 노조가 이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오는 21일, 이 다음 주 금요일부터 임단협, 임금 체불 관련된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이 총파업을 합니다. 이 노조원들은 이 1000여 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건설 현장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특히 민간공원 특례 아파트 이 현장 보면 이 현수막 노조, 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붙여졌던 새빨간, 이 빨간 현수막들이 막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꺼번에 이 파업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공정 일정들이 좀 차질이 빚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가뜩이나 지금 이 건설사 또 공사비 인상되고 있는 터에 아마도 이제 이런 이 노조 간의 갈등이라든가 파업들이 우리 현장에 이 부동산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이 안 좋은 영향으로 미치게 되는 상황들이 곧 퍼질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이게 이제 타결이 되지 않으면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민간공원 특례 아파트 사업들이 광주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좀 타겟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공정이 좀 차질, 좀 지연되거나 딜레이되는 그런 상황이 예측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건설노조 총파업 들어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이제 광주 경제, 지금 경제가 사실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좀 심상치 않는 상황. 일각에서는 IMF보다 더 힘들다라고 하는 게 이제 광주 지역 경제를 보여주는 말 같은데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이 광주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곳, 이 대기업 삼총사, 이 맏형 같은 그런 회사들이 그나마 좀 선전해주고 이끌어주고 있다. 이런 점은 좀 좋은, 좀 의지가 될 만한 소식 같아서 그 소식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지금 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세 폭탄, 환율, 여러 가지 지금 뭐 복잡 단안한 일들이 퍼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백악관 가서 뭐 굴욕을 당했죠. 또 뭐 러시아, 이런 게 이제 국제 정세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 경제를 차지하고 있는 수출, 수출 그리고 또 내수, 트럼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일상에 바로바로 다가오는 그런 시기가 되었잖아요.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기아차가 이 전기차 EV5 이 신차를 출시했는데
전기차, 기아차 좀 인기가 좋습니다. 예, 올해 50만 대 이상, 이미 생산은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생산. 근데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생산은 광주에서 50만 대 이상, 이게 3년 연속 50만 대 가까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금호 타이어도 올해 매출은 5조, 5조면 엄청난 겁니다. 작년에 한 4조 5천억, 역대 최고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여줬습니다. 이 금호 타이어가 그동안 빚이 엄청 많았습니다. 부채의 비율이 높았는데 작년에도 바짝 벌어서 부채 비중을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이 부채가 이제 조금씩 줄어들수록 이제 기업의 체질 개선, 이 생산성, 건강한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거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광주 공장, 백색가전, 냉장고, 세탁기, 뭐 청소기 이런 거를 생산하는 그런 전진 기지였었는데, 작년부터 이 냉장고 라인이 멕시코로 이전한다. 그 때문에 지역 업체들, 또 지역 경제, 빨간불, 먹구름 걱정이 많이 들었었죠. 근데 오히려 이제 트럼프 이런 이 사태가 들어서면서 멕시코로 간 그 계획들,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백지화됐다, 철회됐다. 오히려 보면 이게 좀 다행이죠. 그래서 광주에 있는 그 공장, 삼성전자에 세계 기지가 한 12개 정도 있는데, 이 광주 스마트 공장이 가장 규모도 크고 여기가 이제 중심 기지입니다. 허브. 여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활용해서 더 늘려서 가겠다. 프리미엄 라인을 신설해서 가겠다라고 이제 그 결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은 그래도 좀 좋은 소식이다. 이 어두운 지역 경제 이 상황을 대비했을 때 이 대기업 세 곳이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다. 이 와중에 좀 대기업이 한두 군데 정도 더 유출해서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글로벌 기업들 하나 더 오면 좋을 것 같아. 광주공항 이전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부지, 여기 이전이 된다면 여기 부지에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유치에 올인한다면 광주가 제2의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튼 이제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금호타이어 이런 회사들의 이 선전을 기원합니다. 이 기아자동차, 이 광주에서 생산되는 차 중에서 스포티지 그리고 셀토스, 여기 효자입니다. 효자. 원투펀치인데 스포티지가 21만 대 정도 판매를 합니다. 내수 수출 포함해서 21만 대. 셀토스 이것도 인기가 많습니다. 셀토스도 16만 대. 야, 이거 뭐 괜찮죠? 이게 이제 원투펀치로 잘 나가고 있는 터에 전기자동차 EV5 신규 출시했는데 좀 잘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 캐스퍼 이것도 전기차 출시를 했는데 이것들도 좀 이제 올해 좀 기대가 좀 됩니다. 아무튼 이거 좀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돼가지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협력업체들도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래야지 이제 경제, 부동산, 아파트도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요? 다음은 자영업 소식입니다. 지금 자영업 골목 상권 사장님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지금 자영업 정말 힘든 상황. 근데 이제 어제도 식당을 갔어요. 제가 집 앞에 있는 식당, 고깃집, 제 친구들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 식당은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죠. 왜 잘 되는지 살펴봤더니 일단 고기가 쌉니다. 그리고 나는 놀랐네요. 김치찌개가 1인분에 1,900원입니다. 1,900원. 양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6,000원, 7,000원짜리 같은 김치찌개를 1,900원에 팔아. 야, 대박이잖아. 그거 4명 갔는데 4명 다 시켜요. 그래도 8,000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이 아파트 시장, 지방 부동산 시장도 양극화, 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이 자영업도 똑같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몰리는 데는 몰려요. 근데 이게 엄청 맛있거나 유명세가 있거나 또 가격이 또 저렴해. 그러면 사람들이 몰리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진짜 이게 힘든 상황입니다. 음식점에 파리만 남겨요. 지나가다 보면 이 저녁 피크 시간인데 이 자리가 좀 텅 비어 있어. 사장님도 휴대폰 만지작 하시는 그런 사례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했어요. 좀 식당도 해보고, 커피숍도 운영을 해보고, 키즈 카페는 지금 운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병상련의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 주변에 이제 광주에서 음식점 하는 사장님들 폐업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 물가가 올랐습니다. 고물가. 원가는 높아가고 있어요. 근데 판매는 안 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 위축되고 있어요. 밖에서 안 사 먹는 거죠. 배달도 더 적게 시켜 먹는 겁니다. 안 쓰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그때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때 매장 3개를 폐업을 했었거든요. 진짜 힘들고 아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출을 받았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갚았어요. 한 3천만 원 대출을 꽤 오랜 시간 지나서 이제 갚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또 버티고 버티셨던 자영업 사장님들은 대출을 또 받았어. 그게 또 안 되면
이 사업자로 대출을 안 나오면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이거를 사업 자금에 쓰거나 이제 먹고 사는 생활비에 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경제가 좀 좋아질 거야, 장사가 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좀 아니죠. 지금 12월 3일 탄핵 종국이 나타나면서 이제 소비 심리는 정말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게 광주를 한 10년 정도 음식점만 보고 살펴봤더니 10년 평균 연간 한 1,500개 정도 되는 식당이 매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30개 넘는 식당, 카페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에 4곳의 식당이, 음식점이 폐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광주에. 4곳이 하루에. 예, 합쳐놓으면 꽤 많죠. 근데 작년에는 더 심했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2,000곳 가까운 음식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1,893곳의 식당, 음식점이 폐업을 했습니다. 한 달에 157개, 하루 5개 꼴이죠. 실제 개점 휴업, 장사 안 되니까 폐업을 신고한 거 말고 그냥 장사 문을 닫아놓는 그런 식당은 더 많을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광주의 자영업자 수도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5년에 16만 명에 달하던 자영업 사장님이 2024년 작년에는 15만 명, 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는 거기서 또 7천 명이 더 감소했습니다. 13만 3천 명. 이 장사를 해보면 알아요. 좀 나아지겠지. 이 좀 코로나 지나면 나아지겠지. 탄핵 이 정서 지나면 좀 괜찮아지겠지. 라는데 그렇게 좀 버티는데 결국에는 이제 희망 고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배달하는 식당 같은 경우는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쿠팡 이런 이제 플랫폼 비용들이 너무너무 올라갑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대놈이 벌어간다. 그 표현이 맞을 정도로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나면 정작 사장님 가져갈 돈이 없는 좀 한숨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진짜 우울해지고 신변을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우리 광주의 사장님도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작년부터 진짜 뉴스에는 보도 안 됐지만 식당을 운영하셨던 사장님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그런 이제 비극적인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폐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식당 폐업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지금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직접 경험한 그 기록, 폐업을 하면서 그런 했었던 책을 제가 하나 출판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거 진짜 제가 경험해서 하는 말씀인데 지금 혹시라도 이 창업을 하려고 계획 중이신 분이라면 정말 신중해야 된다. 신중. 투자한 돈 지금은 경험 없이 하면 다 날릴 수가 있다. 그래서 진짜 신중하고 경험을 한 다음에 해라. 예. 지금 또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 계시죠? 예, 절대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 3개월, 최소 한 달은 그 분야에 알바를 한번 해보셔야 돼. 일 한번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해라. 무턱대고 자기의 전 재산 투자를 하다가 지금 시기에는 진짜 불나방이 들어서 호랑이타 탈 수도 있으니까 꼭 이거는 제가 경험자로서 좀 조언을 제가 잘나지는 못했지만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사실 이건 뭐 경제 소식이라고 좀 하기도 그렇지만 좀 훈훈한 좀 재미있는 소식, 좀 황당한 소식 뭐 이런 이야기 좀 해드리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해남에서 소 있죠, 소떼가 죽었어요. 소가 많이 죽었어요. 이 소 농장에 한 67마리 정도 소를 키우는 한우 농가인데 여기서 소 63마리, 63마리 그 대부분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한꺼번에 소가 떼죽음을 당한 거죠. 이 소가 사실 시골에서는 정말 중요한 재산이고 자산이잖아요. 소가 지금 한 마리에 얼마 정도 하죠?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진짜 중요한 농촌의 재산인데 이 소가 죽었다. 왜 죽었을까? 뭐 병에 걸렸을까? 약을 잘못 먹었을까? 뭐가 있을까? 막 그렇게 했는데 정말 황당한 사연이죠. 돈으로 치면 솥값을 치면 한 4억에서 5억 정도 하는 것 같아. 이 진짜 큰 적인데 알고 봤더니 그 가족한테 그 농장을 받았던 이 30대 농장주 이제 부모님한테 한번 받았던 것 같아요. 농장주인데 이 소를 안 돌본 거죠. 그래서 소가 굶어 죽은 걸로 나왔습니다. 사료나 물 안 주면 소가 빼빼 마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동물 이거 또 돈도 돈이지만 동물 생명인데 이게 죽으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해남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소를 키웠거든요. 소 4마리, 한 5마리 정도 키웠습니다. 그래서 한참 제가 이제 소 밥도 주고 소똥도 치우고 유년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 많이 팔아먹었죠. 납부금 들려고 한 마리씩 팔아먹었습니다.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이 소에 대한 좀 남다른 시골 생활
유년 시간을 보내셨던 분들에게 소는 정말 중요한 정말 동물이고 그런 이제 의미 있는 건데 이렇게 너무 소가 허무하게 이렇게 죽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좀 마음이 듭니다. 또 좋은 소식 하나, 예. 원숭이 소식입니다. 원숭이 소식. 제주도에 사는, 제주도 동물원에 사는 원숭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멸종 위기 이 알락꼬리 여우 원숭이. 예, 되게 귀엽게 생겼죠. 원숭이. 이름이 오공입니다. 예, 그래서 귀엽게 생겼는데, 동물원 제주도에서 놀다가 이 팔이 부러졌어요. 이 원숭이가 팔이 부러졌다. 그래가지고 이거 수술해야 되는데, 제주도에서는 원숭이 수술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소문 하다 고민하다가 우리 가까운, 우리 집에서 가까워요. 여기 넘어가면 우치동물원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이 여우 원숭이를 여기서 이제 수술해 준 겁니다. 여기에서 붙였는데 수술을 성공한 겁니다. 이 수술이 동물 수술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치 동물원의 진료팀이 수준이 높아서 예, 지금 원숭이가 이 멸종위기 원숭이가 잘 수술 받아서 우리 지금 북구 거기 패밀리랜드 뒤에 보면 우치 동물원에서 지금 있습니다. 사진 되게 귀엽죠. 예. 야, 그래서 이거 보니까 좀 어두운 소식만 있었던 거에 좀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그런 좀 사연인 것 같습니다. 이 우치 동물원이 좀 재밌는데 앵무새 인공부리 접합 수술. 앵무새가 부리가 있는데 이것도 부러졌어. 이거 접합하는 수술도 했고요. 또 뱀 턱발절 골절. 뱀이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은 잡아보면 이렇게 입을 벌리잖아요. 워낙 많이 벌리니까 이 턱이 관절이 나간 거지. 이런 수술도 해준다고 합니다. 도마뱀 수술, 거북이 인공 관절 수술. 또 재밌는 수술도 많은데 이걸 제가 좀 재밌어가지고 공유를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하루도 고생을 많이 하셨죠? 예, 저녁에 또 맛있는 저녁 식사하시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 또 내일도 활기찬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